양쪽의 득실을 다 고려해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고, 그랬을 때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드 넥스트 박상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채식 한 끼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채식을 아이템으로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채식을 계속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10년 정도 지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처음 채식을 선택하고 지향하게 되다 보니까 군대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역하고 대학생활 할 때나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다 채식을 선택하는 거에 관련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채식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이제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아침에도 삼겹살을 먹고 할 정도로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음식혁명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공장식 가축 사육 시스템이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동물권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었을 때 그 건강 차원에서 어떤 몸의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제별로 좀 다루는 책이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좀 많이 너무 다른 게 많아서 좀 충격을 받았었고, 특히나 제가 뭐 환경 차원이나 동물권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채식이 주는 가치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라도 좀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을 먼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채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때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됐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다른 채식을 지향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고통이 있을까를 좀 궁금해서 이제 매주 식사 모임을 좀 만들었어요. 채식 식당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모임을. 그래서 서비스 기획하는 초반에는 거의 한 1년 동안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총 거의 한 300~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공통적으로 점심 식사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어렵다. 또 보통 학교를 가거나 그다음에 직장을 가거나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도시락을 싸거나 아니면 주변 식당에 채식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도시락을 매일 싸기 너무 힘들고, 주변 식당에는 채식 메뉴를 어디서 주는지 모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첫 회사가 이제 넥슨이랑 게임 회사였고 게임 업계에서 계속 있었다 보니까 저는 그 비즈니스의 기반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플랫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회사를 다니면서 느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때도 플랫폼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채식 한 끼 앱이라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초반에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은 당연히 이제 노가다밖에 방법이 없어서 이태원에 있는 해방촌 거리를 정해서 밑에서부터 그냥 하루하루씩 그냥 다 먹었어요. 왜냐면 이게 채식이 되나요 안 되냐를 물어봤었을 때 쉽게 대답해 주시진 않기 때문에 손님으로 가서 주문할 때는 좀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방촌이라는 거는 이제 이태원은 외국인들 비율이 높아서 여기는 채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요구를 식당들이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된 정보들을 모으기 좀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해방촌 초입부터 그 끝에까지 식당을 그냥 하루에 하나씩 다 들어가가지고 매번 식사를 다 하면서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당시에는 페이스북 이런 데에다가 작은 카드 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올리고 그 데이터를 따로 정리해가지고 계속 이제 쌓아나갔고요. 그거를 아주 초기 타입의 프로토타입의 그런 채식 한 끼 앱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정보를 하나하나 넣으면서 사람들께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채식 한 끼 앱에서는 이제 채식 관련된 정보들, 식당 정보를 위주로 제공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채식 관련된 건강 정보나 전문가 칼럼 같은 거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채식 한 끼 몰에서는 이제 채식 상품들 비건 기준으로 이제 입점을 하고 지금 판매를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 두 서비스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통합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입 회원 수는 한 7만 명 정도 되고요. 통합을 한 이후에는 이제 쇼핑몰 쪽에 있는 인원들이랑 같이 합해지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지향한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 접근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채식을 선택하고 싶을 때 식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많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를 개인이 다 확인을 하려면은 들어가서 이거저거를 물어본다거나 이 메뉴에
그 중에 그러면서 이제 또 시간도 많이 소모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어느 정도 확인을 해서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분 같은 것들을 저희는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분표에 나와 있는 성분뿐만 아니라 그 아주 미량이 들어가는 성분은 이제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법률적으로. 근데 저희는 이제 제조사나 그 유통사에 요청을 해서 전 성분을 다 받아가지고 정말 채식이 맞는지 세세하게 다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입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그 채식 한 끼라고 이름을 지은 것 자체는 이미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을 메인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고 채식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채식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의 메인 목표예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임팩트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채식을 하고 싶은데 좀 너무 막연하다, 막막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앱에 들어와서 이제 추천되어 있는 식당들을 방문을 해보거나 추천되어 있는 상품을 구매를 하면서 채식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첫발을 좀 더 잘 내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올라오는 팀이라서 지금도 고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쌓아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고객 접점도 되게 많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스폰서들도 되게 많고요.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비스를 쓰면서 편하게 계속 지향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나는 채식에 대해서 좀 몰랐었는데 접하고 나서 좀 채식을 하도록 노력하게 됐다 그런 분들이거나 처음 이게 어떤 건지 알게 됐고 그 이후에 나도 변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같이 변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매 순간 힘들고 아직도 위기여가지고 계속 좀 진행 중이었고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그 성장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지속 가능성도 만들고 크게 성장이 되는 시기 전까지는 사실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생존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들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고요.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려운 점은 사실은 채식이라는 거는 어떤 지향성이 생기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그거를 이용하고 반복적으로 구매를 하기까지 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직까지 한국에는 채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모나 이런 면에서 성장세가 일반적인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투입한 노력에 대비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이 조금 작지 않나? 라는 생각들은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플랫폼 사업하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봐도 확실히 반응 같은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확 이제 나간다든지 하는 게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회 자체를 조금 더 채식을 많은 분들이 좀 좋게 생각하고 여러 번 선택하게 하는 그런 문화 자체를 만들어 나가는 걸로 이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접근성 문제고요. 접근성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국에서 채식을 선택하고 싶다. 오늘 점심에 채식으로 먹고 싶다. 내일 저녁에는 채식을 먹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쉽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배달의 민족을 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쉽게 먹고 싶은 여러 메뉴들을 배달해 먹을 수 있고 또 식당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그냥 수많은 식당들 중에서 어디를 들어가든지 어쨌든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 채식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쉽고 편하게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 없이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는 사실은 채식이 좋은 지점들 물론 이제 100% 채식을 60보다 모든 면에서 다 옳으냐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재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쪽의 정보만 알고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채식을 접했을 때도 나는 음식 선택권에 대해서 선택하는 권리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육식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고 거기 내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였었고
반대쪽의 채식에 대한 정보까지 다 알고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다음에 선택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다 많이 전달을 해서 음식을 선택한다고 했었을 때 양쪽의 득실을 다 고려해서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 궁극적인 목표고, 그랬을 때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플렉스테리안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30% 이상 전체 인구에 그렇게 많아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예를 들어 서구권의 식사와 한국인의 식사를 비교해 봤었을 때 한국인의 식사는 거의 플렉스테리안에 가깝거든요. 다만 스스로 정체화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하지 않았고 그냥 문화권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먹다 보니까 되는 건데, 사실은 서구권에서는 뭐 맵기니를 고기를 먹는다든지 그런 육류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 동양권은 채소의 비중이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여기서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이런 채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내가 채식을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만 사실 들어가 준다면 한국도 그렇게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까지가 스스로를 플렉스테리안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비전인 것 같습니다.